안녕하세요. 알면 힘이 되는 금융 진행을 맡은 또양입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보험 몇 개 정도는 들고 계시죠? 오늘은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북한이탈 주민 박유성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정착 12년차 북한 이탈 주민 박유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 전문가 이상권 전무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유성 씨는 혹시 보험 몇 개 정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살면서 보험 몇 개 정도 다 가지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 아, 네네. 네, 그거는 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치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아, 네. 네, 치과 보험 하나 들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정말 많이 다치거든요. 제가 운동도 하고 그래서 실비 정도. 많이 가지고 있네요. 저는 네, 종합보험이라고 해서 실비와 뭐 암보험 이런 게 다 된다고 예. 하는 그런 보험. 보험이라는 보자도 몰랐을 때 한국에 오자마자 지인의 권유로 들게 됐는데요. 그거 딱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네. 종합 쪽이니까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전 근데 자세히 잘 볼 줄도 몰라서 그냥 네, 가지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그럼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이상권 전무님 강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험은 여러분들한테 질문 3개로 시작하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첫 번째 질문. 남자와 여자의 나이가 똑같아요. 네. 근데 암보험인 경우에 누가 더 보험료가 비쌀까요? 여자가 비싸. 남자가 비싸지 않을까요? 왜냐면 남자들 술, 담배, 한 정도 그런가?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유성 씨가 맞춘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가 더 암보험료가 더 비싸요. 남자가 여자보다 암을 더 잘 걸려서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슬프다.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연금보험이에요. 내가 노후에 연금을 받는 보험을 가입을 해요. 네. 둘 다 이번에 나이가 똑같아요. 누가 더 비쌀까요? 여자요. 요거는 여성이 더 비쌀 것 같아요. 또 오래 사니까. 오래 사니까. 네.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가입하는 게 이제 흔히 뭐 암이나 뭐 질병에 대한 이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많이 걸릴 확률이 높을수록 네. 당연히 보험료가 비싸져요. 그럼 이번 이제 세 번째 이제 퀴즈입니다. 이 보험료가 계산되는 방법. 복권과 보험의 공통점. 복권은 이제 한 방에 이제 대박을 노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 사가지고 4,000원 냈는데 막 4천만 원이 된다. 그리고 보험은 전혀 연관성이 없어 네. 보여요. 내가 보험료를 조금 내는데 당첨되면 돈을 많이 받잖아요. 네, 복권은 그렇죠. 암보험은 뭐가 당첨되는 거예요? 암에 당첨. 암에 걸리는 게 당첨되는 거예요. 당첨이 안 되는 게 어떻게 좋네요. 그래서 당첨이에요? 복권과 여러분들 보험은 원리가 동일해요. 적은 돈을 꾸준히 내서 확률적으로 당첨금을 높여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별 부담스럽죠. 그렇죠. 네. 암보험이 암에 당첨됐으니까 당첨금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 돈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것을 보고 보험을 두고 우리가 뭐냐면 자산 관리, 뭐 재테크의 주춧돌이다. 아, 보험이요? 예. 왜냐하면 내 질병이 걸렸으면 일도 못하고 있는 돈도 까먹어야 되는데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 가정 경제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하나원에 있을 때부터 보험 하나는 들어야 된다라는 우리 선생님들이 귀에 들어보셨죠? 못 박히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보험은 들어야 되는데 보험이 뭔지를 몰랐어요. 예. 왜 들어야 되는지? 설명해 그러니까 주세요. 보험이라는 건 한자로 보자가 보호할 때 보자예요. 그 험자가 험난하다 할 때 험자.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위험에 대해서 내가 보장을 받는 거야. 그럼 살면서 우리가 어떤 게 위험해요? 아픈 거. 아픈 거 제일 위험해. 교통사고 나는 거. 그럼 죽으면 뭐가 위험해져요? 내 남은 가족들이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위험. 그 다음에 내가 나이 들어서 노후 생활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소위 말하는 은퇴 위험. 이런 것들에서 이런 위험들을 대비하는 성격의 상품을 일반적으로 보험이라고 그러고 가장 기본적인 보험이 뭐냐면 자동차 보험 같은 거예요. 딱 알잖아요. 내가 자동차 사고 나면 돈이 많이 들어. 여러 가지 많이 드니까 내가 자동차 보험 미리 들어놔야지. 이것이 질병이나 내 노후나
이런 것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저는 보험하면은 4대 보험이 떠오르거든요. 예. 유성 씨는 혹시 4대 보험이 뭔지 알고 계세요? 알죠? 네, 뭐 4대로 내려오면서 드는 보험 아니에요? 네, 이렇게 가족대로 쭉 내려오면서 드는 아버지 들고 할아버지 들고 나 들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4대 보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작용이 되고 내가 얼마를 내야 되고 어디에 필요한 건지 사실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4대 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 보험을 4대 보험이라고. 근데 저는 국민연금 지난번에 다뤄봤었고 건강보험도 제가 내고 있어서 알겠는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딱 들었을 때 어떤 걸 안 오거든요. 막 이렇게 회사를 다니는데 이 회사 너무 어려워진 거야. 인력을 줄여야 되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료를 회사도 내고 네. 종업원도 직장 생활 때 내놓으면 내 급여의 몇 %에 해당되는 돈들을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생활비 쪽. 그게 혹시 실업급여 이런 거랑 그렇죠. 다른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회사를 그만뒀는데 6개월 동안 월급처럼 뭐가 나온다는 그러니까요. 그게 고용보험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이제는 완전히 알겠어요. 근데 산재보험이 남았어요. 이 산재보험은 또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만 건설회사 같은 데 내 직원인데 다니다가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산업재해라고 그래요. 산업재해로 인해서 이 사람이 다치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런 경우에 그거를 이제 보장해 주라는 거죠. 네. 보험에 가입을 해서. 그것이 산재보험. 그러면 저희는 이제는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유성 씨가 가입했던 보험, 치과보험. 자동차 보험. 네, 이런 보험들은 저축성인가요? 보장성인가요? 그것들은 보장성 보험이에요, 다. 이것들의 목적은 뭐냐면 순수하게 내가 그런 질병이나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그때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철저한 보장성 보험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저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없어져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장성 보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첫 번째가 우리 실비보험, 네. 실손보험. 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 입원한 그 쓴 돈만큼만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실손이 있고 정액이 있어요. 이 실손비 받고 병원비는 되는데 내가 그 다음에 일도 못하고 엄청 그럼 손해가 어떻게 해야 많죠. 돼요? 당신이 암에 걸리면 준다. 예, 얼마 줄게, 뭐 1억 줄게, 5천만 원 줄게, 1,000만 원 줄게 이렇게 정해놔요. 이런 보장성 보험. 이 두 개가 보장성 보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제가 TV에서 보험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거를 보면은 뭐 어떤 상품은 갱신형이 있고 또 어떤 상품은 비갱신형이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다른가요? 쉽게 생각하시면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데 5년 갱신형이에요. 그러면 5년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릴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지들 마음대로 막 보험료를 올려요? 그게 왜냐면 그 가입한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험금이 보험금이 확률이 올라가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위험을 다 끌어안고 싶지 않은 거야. 손해보고 그래서 싶지 갱신형을 않아요. 만든 건데 해서 저는 가급적이면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여러분들께서 비갱신형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네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수명이 자꾸 길어져요. 근데 내가 만약에 70세까지만 보장되는 상품을 가입했는데 71세에 암에 걸린 거야. 와, 진짜 이건 재수가 그럼 없다.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질병이나 보장성 관련된 보험은 가급적이면 보장 기간을 길게. 그러면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이해가 이해가 되셨죠? 많이 됐습니다. 네. 이제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또 알아볼 텐데 예. 저축성 보험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축과 보험을 같이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험 상품에 이런 저축 기능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내가 그 보험을 일시금으로 가입한다. 저축형 보험에 네. 그럼 1억까지. 네. 그 다음에 내가 월 150만 원씩 10년간. 그러니까 다 합하면은 2억 8천까지를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상품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처음에 가입할 때 은행 예금이나 적금처럼 금리가 정해져 있는 거야. 몇 % 줄게. 최근에 많이 인기 끌고 있는 게 투자형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변액. 변액이라는 것은 이 돈을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운용의 실적에 따라서
바뀌겠죠. 근데 이걸 왜 많이 가입하느냐, 최근에는. 가입하는 일반 그 저축형 보험에 가입하다도 이자가 너무 작으니까 투자형 보험 쪽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아, 근데 너무 머리가 아파요. 사실 뭐 이렇게 펀드 이런 데 가입하면 사실 펀드라는 얘기 나오면 좀, 약간 위험하지 않나. 예. 사실 2배로 오를 수도 있지만 2배로 내려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예.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좀 또 이런 주제 중에 하나가 덜 위험하게 투자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할 네. 기회를 네. 하려고 합니다. 너무 네. 기대됩니다. 예. 오늘 또 전무님 모시고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한테 북한 이탈 주민분이 상담을 보내오셨어요. 아, 그래요? 저는 탈북 4년차 대학생입니다. 몸이 약한 편이라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가 많은데요. 내년이면 지금까지 받던 의료급여 일종 혜택이 끝납니다.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활을 유지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의료급여 혜택이 사라지면 어떻게 병원비를 감당해야 할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저렴한 보험료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있을까요? 라는 상담을 보내오셨는데 아마 북한 이탈 주민이라면 다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네. 의료급여 5년 지나면 혜택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예. 보험을 가입할 때는 자기의 소득 수준이나 경제 여건도 고려해야 돼요. 내가 이 상품이 너무 좋다고 무리해서 그렇죠.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한 달에 20만 원짜리 보험 가입하면 그렇죠. 유지를 못해요. 네. 그리고 보험은 무조건 깨면은 중간에 깨면 무조건 손해예요. 그러니까 대학생이고 뭐 소득이 높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고 이런 분들이면은 저는 실비 중에서 기본형 실비라고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제가 한 달에 8,300원씩 내는 게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특약 같은 거 많이 붙이면 보험료가 비싸지는데 이런 거 말고 최소한의 내가 병원비 정도를 보장받는 기본 실비 같은 거를 가입하시면 나이가 아직 젊으셔서 네. 그게 보험료가 비싸지 않을 거거든요. 네. 사실 저는 이제 그 보험을 들 때 아무 생각이 없이 들어요. 옆에서 막 그렇죠. 좋다라고 얘기를 대부분이 막 그렇죠. 하면 좋겠구나 하고 듭니다. 보험 상품은 대체로 스스로 들기보다는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그렇죠. 드는 상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기 인간관계도 개입을 하고 거절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근데 너무 그런 것에 마음이 약해지셔가지고 무리하게 가입하시면 나중에 이게 중간에 해약하게 돼서 손해를 보게 되고 그 사람들이 또 미워져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깨져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가실 때부터 솔직하게 네. 내 자금 사정 이 정도 여력이 되니까 난 무리하게 가입할 수 없고 기본적인 것부터 내가 가입하겠다라고 정확하게 의사 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북한 이탈 주민분들도 전무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을 토대로 지혜롭게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잘 골라서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상건 전무님, 박유성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많으셨습니다.